안녕하세요, 준혜서재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운동이나 독서, 요리, 공예처럼 무언가 꾸준히 매진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넘치는 자유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자유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일상은 끊임없이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이죠.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에 들어가면 봐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 어느 하나를 진득하게 고르지 못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영상을 고르겠다며 후기와 평점을 찾아서 읽고 예고편과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영상까지 다 찾아보죠. 혹은 내가 놓치는 중요한 소식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를 읽고요. 어떤 경우에는 헤드라인만 훑어보기도 하죠. 또 유튜브에서는 빨리 다음 영상을 보려는 이유 때문에 재생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행동을 무한 탐색 모드라고 부릅니다. 무한 탐색 모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만족과 안도감을 느끼죠. 이것이 어떤 큰 보람이나 기쁨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자기에게 한정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 소비에만 무한 탐색 모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서 가입하거나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늘려나가는 경우도 있죠. 저자는 무한 탐색 모드에 빠지는 심리를 놀이공원에 비유하는데요. 마치 놀이공원이 문 닫기 전에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를 전부 다 타보려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강박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쫓는 데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은 무한 탐색 모드에 있으면서도 정작 한 가지에 몰두한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것저것 많은 메뉴를 파는 프랜차이즈 분식점보다는 오랫동안 특정 메뉴에 집중하는 식당을 더 맛집으로 여기고요. 새로운 인간관계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오랜 친구이죠. 또 우리 사회는 한 가지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이들을 더 우대합니다. 다시 말해 신뢰란 오랜 경험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트 데이비스는 무한 탐색 모드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는데요. 그 장점이란 단연 위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새롭고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통제와 제약에서 막 벗어나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시기에는 자기 앞에 쏟아지듯 펼쳐진 수많은 선택지들을 두루두루 즐겨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일 겁니다. 그는 새로움이라는 신선한 공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쾌감을 선사하지만 임계점을 벗어나면서 혼란과 결정마비를 가져온다고 지적합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수많은 선택지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일상에서 자주 경험해 봤을 텐데요. 식당에 가면 너무 많은 메뉴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죠. 또 쇼핑을 할 때에는 최저가에서부터 사용 후기까지 싹 다 뒤져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걸 살까 하는 식의 일상적 고민들이 쌓이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상당 부분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걸 먹을 걸 그랬나? 하는 식으로 내가 포기한 선택지 때문에 미련과 후회가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흔히 최고 경영자나 정치인들이 비서와 부자진에게 부차적인 업무의 진행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몰두해야 할 순간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
그건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랄프 waldo 에머슨의 신중이라는 에세이 속 한 구절을 인용한 대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로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마치 얇은 얼음처럼 깊이 없는 표면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쫓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삶은 계속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말하죠. 피트 데이비스는 무한 탐색 모드와 달리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걸 전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 몰입, 리추얼 등 전념과 비슷한 개념들을 다른 책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전념이 다른 책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사회적인 측면, 헌신과 공동체 간의 유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한다는 건 그것에 헌신한다는 의미고요.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 자체를 잘 해내겠다는 목표와 소명의식이 자리 잡겠죠. 이것이고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엔지니어나 제빵사, 예술가 등은 각자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로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무한 탐색 모드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훌륭한 스승이자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독자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다소 감상적 혹은 이상주의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전념의 개인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책을 읽어도 좋을 듯 합니다. 앞서 수많은 선택지에서 결정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가 후회와 미련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전념이 목숨 걸고 평생 동안 한 가지에만 집착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려면 기존의 선택을 과감히 포기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을 내렸으면 일단 행동으로 옮기라고 조언합니다. 완벽한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다시 무한 탐색 모드로 빠질 수도 있고요. 계획이 거창할수록 오히려 실망할 구석이 많아지고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트 데이비스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그는 전념이 한 개인의 삶에 안겨주는 지속 가능한 행복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몇 개월 동안 악기를 연습하면 평생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하루 정도 집중해서 요리를 배우면 영원히 그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느 한 분야의 대가나 장인들의 일상을 보면 예상외로 정해진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복잡함이나 산만함과는 거리가 멀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죠. 저자는 무한 탐색 모드가 시간을 아주 잘게 조각으로 쪼개 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전념하기는 시간을 깊이 파고들므로써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말하죠. 전념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길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깊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책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